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희입니다.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주에 오신 70세 박정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생님, 계란을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이너스 계란이 몸에 좋다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이야. 마이너스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마이너스 나이 들어서도 계란 먹어도 될까? 저도 처음에는 계란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의대에서 배울 때만 해도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최신 연구들을 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참여한 대한가정의학회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평균 15% 더 많았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더 높았거든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올바른 계란 섭취 시간대와 조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계란 섭취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계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계란은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 계란부터 끊으시더라고요. 이런 편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들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최근 50년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020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더 놀라운 건 2019년 중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매일 계란을 하나씩 먹은 그룹이 전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위험이 11%, 뇌졸중 위험이 26% 더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전체의 80%이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20%에 불과해요. 게다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좋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실제 환자 사례들. 사례 1 김철수 어르신 65세. 작년에 오신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로 높아서 10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고 사셨어요. 그런데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셔서 오셨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영양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알부민 수치가 3.2gdl로 정상 하한선 아래였고요. 근육량 검사에서도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 낮았어요. 어르신, 이렇게 되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계란 하루 한 개씩만 드셔보세요 라고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은 235mgdl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알부민은 3.8gdl로 올라갔고 근육량도 7%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10년 동안 괜히 안 먹었네요. 콜레스테롤도 별로 안 올랐는데 몸은 이렇게 좋아지고 라고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사례 이명자 할머니 72세. 당뇨병이 있으신 이명자 할머니는 계란뿐만 아니라 단백질 음식을 거의 안 드셨어요. 당뇨에 나쁠 것 같아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당화 혈색소가 8.5%로 조절이 안 되고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도 않았어요. 이유를 찾아보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어요. 할머니, 당뇨 때문에 단백질을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져요. 계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완벽한 단백질이에요라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루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상처 치유도 훨씬 빨라졌어요. 계란이 당뇨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요. 계란을 먹으면 둘 다 약간씩 올라가는데 특히 HDL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2018년 핀란드 연구에서 21년간 2,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계란을 많이 먹은 그룹의 HDL 콜레스테롤이 평균 8mgdl 더 높았어요. 계란이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계란 하나 중간 크기 약 50g에는 약 6,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게 많은 건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PDCAAS,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계란은 이 점수가 1.0으로 만점이에요. 우유도 1.0, 쇠고기는 0.92인데 계란이 최고 수준이죠. 왜 그럴까요? 계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류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메티오닌, 간 기능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트립토판, 세로토닌 생성, 수면과 기분 조절을 하고 라이신, 콜라겐 합성,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근감 소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 2%씩 줄어들어요. 이걸 근감 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감 소증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낙상 위험 3배 증가, 골절 위험 2배 증가,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 증가, 일상생활 능력 저하, 우울증 위험이 증가해요.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이 이런 근감 소증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201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 이상인 그룹이 0.8g 미만인 그룹보다 근육량이 12% 더 많았고 보행 속도가 15% 빨랐으며 악력이 18% 강했어요. 계란 2개면 약 12에서 14g의 단백질, 즉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필요량의 20%를 충족할 수 있어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해요. 노른자 하나의 하루 필요량의 35%인 약
147mg이 들어있어요. 콜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콜린을 만드는 원료예요. 또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콜린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간 기능 저하,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실제 환자 사례 박영수 할아버지 68세. 은퇴 후 건망증이 심해져서 오신 박영수 할아버지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요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어요. 혈액 검사에서 콜린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정상 하한선 근처였고요.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니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고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밥, 김치, 나물 위주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란을 드셔야 해요. 하루 한 개씩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죠.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요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고 혈중 콜린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물론 계란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뇌 기능도 개선된 거죠. 계란에는 또한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 건강도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황반변성은 65세 이상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망막의 황반을 보호해서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줘요. 흥미로운 사실은 계란의 루테인은 시금치나 브로콜리의 루테인보다 생체 이용률이 3-4배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인데 계란에는 지방이 함께 있어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2006년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란 한 개씩 5주간 먹은 그룹의 혈중 루테인 농도가 26%, 지아잔틴 농도가 38% 증가했어요. 환자 사례 김순희 할머니 74세. 안과에서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오신 김순희 할머니가 계세요. 선생님,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루테인 보충제도 좋지만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게 더 좋아요. 계란 노른자를 드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라고 망설이셨지만 눈 건강을 위해 하루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안과 검진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현저히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안과 의사도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상태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은 자연식품 중에서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특히 방목해서 기른 달걀 계란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고요.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칼슘 흡수 촉진으로 뼈 건강 유지, 면역 기능 강화, 근육 기능 향상, 기분 조절 우울증 예방에 좋아요. 우리나라 성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각하죠. 계란에는 또한 비타민 B12와 엽산도 들어있어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도 풍부해요.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영양소인데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에게 중요해요. 비타민 B12 부족 시 증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악성 빈혈, 신경계 이상, 기억력 저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엽산과 B12가 함께 작용해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분해해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거든요.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와 소화 흡수율이 달라져요.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끔 날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힌 계란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 소화율에서 보면 날계란 51%, 익힌 계란 91%예요. 익힌 계란이 단백질 소화율이 더 높아요. 또한 날 달걀 흰자의 아비딘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요. 날 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벨기에 루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날계란을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51%였는데 조리한 계란은 91%였어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선생님, 반숙은 세균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세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로 알려드릴게요. 살모넬라균은 71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99.99% 사멸해요. 반숙 계란은 63, 65도에서 4, 5분도 충분히 안전해요. 미국 FDA 기준으로도 63도 이상이면 안전해요. 오히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백질 변성 100도 이상에서 장시간 가열 시 단백질 구조가 변해 소화 흡수율 저하시켜요. 비타민 파괴, 특히 비타민 B1, B6, 엽산 등이 감소되고 황화합물 생성 계란 특유의 비린내와 소화불량 유발될 수 있어요. 권장하는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 찬물에 계란을 넣고 끓인 후 6, 7분이면 반숙이 되고 8, 9분 끓이면 반완숙이 돼요. 12분 끓이면 완숙이 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계란 프라이. 중약불에서 흰자가 익을 때까지 요리하세요. 노른자는 반숙 상태가 이상적이고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소량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스크램블.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까지만 조리하세요. 우유나 생크림 한두 스푼 추가하면 더 부드러워요. 계란찜. 계란 2개에 물이나 육수 100ml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내세요. 소화가 잘 되어 어르신들께 좋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흰자만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영양소 분포를 보면 노른자에 주로 들어있는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대부분, 콜린의 95%, 루테인과 지아잔틴 100%, 철분의 90%, 아연, 셀레늄 등 미네랄의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흰자에 주로 들어있는 것들은 단백질의 60%, 비타민 B2, B3 일부, 나트륨, 칼륨이 들어있어요. 결국 흰자만 먹으면 단백질과 몇 가지 수용성 비타민만 섭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은 다 버리는 셈이죠. 실제 환자 사례 정미영 할머니 69세. 정미영 할머니는 20년간 흰자만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요. 그런데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기력이 없어져서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A, D 수치가 정상 하한선 아래였고 콜린 수치도 낮았어요. 할머니, 흰자만 드시면 정말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세요. 노른자도 함께 드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길래 할머니의 경우 노른자로 얻는 이익이 콜레스테롤 걱정보다 훨씬 커요라고 설명드렸어요. 6개월 후 다시 오셨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비타민 수치들이 모두 정상화되었고 본인도 눈도 덜 침침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보관도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올바른 보관법.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커서 안 좋아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세요. 기실이 위쪽에 있어서 신선도 유지돼요.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자연 보호막 유지돼요. 구입 후 3, 4주 이내 섭취하세요. 신선도 확인법. 물에 담그기 신선하면 가라앉고 오래되면 물에 떠요. 흔들어 보기 소리가 나면 오래된 계란이에요. 껍질 확인 까칠까칠하고 윤기가 있으면 신선해요. 깨뜨려 보기 노른자가 봉긋하고 흰자가 퍼지지 않으면 신선해요. 특수한 상황별 조리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소화가 약한 분들을 위한 조리법. 계란찜이나 계란죽이 좋아요. 우유나 육수와 함께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조리법. 계란 자체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다만 함께 먹는 음식은 빵, 감자 말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조리법. 소금 간을 최소화해서 조금 넣으시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나트륨이 적은 조리법 선택하세요.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음식도 궁합이 있거든요. 계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요. 추천 조합. 토마토 스크램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요. 파프리카 오믈렛. 파프리카 하나에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계란볶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계란의 셀레늄이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 환자 사례. 송영희 할머니 66세. 송영희 할머니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자주 걸리셨어요. 1년에 5, 6번은 기본이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기침이 계속되셨거든요. 식단을 점검해 보니 단백질은 계란으로 충분히 드시고 계셨는데 채소 섭취가 너무 적었어요. 특히 비타민C가 부족했죠. 할머니, 계란 드실 때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함께 드세요. 토마토 스크램블이나 파프리카 오믈렛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시더니 자세히 알려드렸더니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6개월 후에 요즘 감기를 거의 안 걸려요. 걸려도 금방 나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비타민C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면역 지표들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시금치 계란국, 시금치 오믈렛 좋아하시죠?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왜 좋은가요? 엽산, 비타민 B12, 시금치의 엽산과 계란의 B12가 만나면 조혈작용이 활발해져요. 철분 흡수 개선. 계란의 단백질이 시금치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루테인 상승 효과. 둘 다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옥살산이 많이 제거돼요. 환자 사례. 김정호 할아버지 71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빈혈 때문에 자주 어지러우셨어요. 혈색소가 9.5GDL로 낮았고 철분제를 먹어도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철분제만으로는 부족해요. 음식으로도 보충하셔야 하는데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세요 라고 권했어요. 매일 아침 시금치 계란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혈색소가 11.2GDL로 올라갔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금치 계란국 하나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어, D, E, K 흡수를 높이려면 좋은 지방과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계란의 비타민 A 흡수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유하고 있고 오메가9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E가 계란의 불포화 지방산 산화 방지해줘요. 계란과 함께 좋은 지방이 든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을 드세요. 추천 요리: 아보카도 에그보트, 올리브 오일로 만든 스크램블, 아보카도 토스트 위에 반숙 계란이 좋아요. 견과류의 비타민 E와 계란의 셀레늄이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요. 특히 좋은 견과류, 호두, 오메가3 지방산으로 뇌 건강 시너지를 내요. 아몬드, 비타민 E가 풍부해 계란의 불포화 지방산 보호해줘요. 브라질너트, 셀레늄이 극도로 풍부해서 하루 1-2개만 드세요. 주의사항: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30지 정도만 드세요. 계란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좋아요. 김치 계란볶음밥: 김치의 유산균이 계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된장국에 계란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도움돼요. 환자 사례: 박선영 할머니 68세. 변비로 고생하시던 박선영 할머니에게 계란 드실 때 김치나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라고 권했어요.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삶은 계란을 다져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2주 후부터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고 3개월 후에는 매일 쾌변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에 따라 계란을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각 연령대별로 주의할 점과 권장사항을 말씀드릴게요. 50, 60대 근육 건강에 집중하세요. 이 연령대는 근육량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권장 섭취량 하루 1-2개 정도 드세요. 최적 섭취 시간 아침이나 점심,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 드시면 좋아요. 조리법: 반숙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좋아요. 근육 건강을 위한 팁: 류신이 풍부한 계란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요.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마이너스 비타민 D도 근육 기능에 중요하니 노른자까지 드세요. 실제 환자 사례: 최대호 씨 58세. 58세 최대호 씨는 퇴직을 앞두고 몸 관리를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했는데도 근육량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셨거든요. 식단을 점검해보니 탄수화물 위주였고 단백질이 부족했어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6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운동하시는 분은 최소 1.2g은 드셔야 해요. 계란을 하루 2개, 운동 후에 드세요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 근육량이 2.5kg 늘었고 체지방률은 3% 줄었어요. 계란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0, 70대 면역력과 인지 기능이 중요해요. 이 연령대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장 섭취량 하루 1-2개 드세요. 최적 섭취 시간 아침 공복에 드세요. 조리법: 소화가 쉬운 계란찜이나 반숙이 좋아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팁: 계란의 셀레늄과 아연이 면역세포 활성화시키고 비타민 D가 면역 조절 기능을 해주고 단백질이 항체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인지 기능을 위한 팁: 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실제 환자 사례: 이봉남 할머니 67세. 이봉남 할머니는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1년에 8, 9번은 기본이고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셨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낮았고 단백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평소 입맛이 없어서 죽이나 미음 위주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계란찜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계란 하나로 만든 부드러운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갔어요. 6개월 후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면역 수치들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70대 이상, 소화와 안전성 고려해야 해요. 이 연령대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씹고 삼키는 기능도 약해질 수 있어요. 권장 섭취량 무리하지 말고 하루 1개만 드세요. 최적 섭취 시간, 소화가 활발한 점심시간에 드세요. 조리법, 계란찜, 계란죽,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해서 드세요. 소화를 위한 팁,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시면 삼키기 편해요. 실제 환자 사례 김관수 할아버지 81세. 김관수 할아버지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력이 떨어져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검사해보니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계란죽부터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라고 권했어요. 매일 점심에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시며 혼자서 병원까지 걸어오셨어요. 이제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24시간 계란 타임라인. 오전 6시에서 8시 공복일 때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고 하루 에너지 대사 최적화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좋아요. 오전 10시에서 12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적이에요. 운동 후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가장 좋아요.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오후 2시에서 4시에는 점심 대용으로 적당하고 오후에 집중력이 향상되고 저녁 과식을 방지해요. 오후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소화에 부담되고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25년간 진료하면서 들은 계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이건 정말 오래된 오해예요.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 관계가 약해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80%, 음식에서 오는 것은 20% 정도예요. 계란을 먹으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가는데 HDL이 더 많이 올라가요. 2020년 발표된 메타 분석 28개 연구 참가자 178만 명에서 하루 1개의 계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어요. 환자 사례 박철민 씨 62세. 박철민 씨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mgdl로 높아서 5년간 계란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별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계란을 적당히 드시면 HDL이 올라가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죠. 하루 1개씩 6개월간 드신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75mgdl로 거의 변화 없었지만 HDL이 35mgdl에서 45mgdl로 올라갔어요. 심혈관 위험도는 오히려 개선된 거죠. 계란은 소화가 안 된다? 이것도 조리법의 문제예요. 소화율 비교. 날계란 51%, 반숙계란 91%, 완숙계란 78%, 과도하게 익힌 계란 65%. 가장 소화가 잘 되는 건 반숙이에요. 단백질이 적절히 변성되어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상태거든요. 삶은 계란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유산균 음식과 함께 드세요. 위산이 부족하면 식전에 레몬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권장량. 건강한 성인 하루 한두 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두세 개까지 가능, 어르신 한두 개, 소화력에 따라 조절하세요. 만성질환자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하루 12개씩 먹는 보디빌더들도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일반인은 하루 3개 이상은 소화 부담돼요. 콜레스테롤보다는 칼로리와 포화지방 문제가 있어요. 실제 연구로 2016년 핀란드 연구에서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1개 이상 먹는 그룹과 주 1개 미만 먹는 그룹 사이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 차이가 없었어요. 갈색 계란이 흰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과학적 사실. 껍데기 색깔은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되고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해요. 가격 차이는 사료비와 사육비 차이일 뿐이에요. 정말 영양가가 다른 계란들은 방목 계란,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더 많아요. 특수 사료 계란, 오메가3 강화 계란 등 유기농 계란, 잔류 화학 물질이 적어요. 생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계란의 문제점. 단백질 소화율 51%, 익힌 계란은 91%, 아비디니 비오틴, 비타민 B7 흡수 방해해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트립신 억제제로 인한 소화장애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계란 안전성. 국내 계란의 살모넬라 오염률은 0.1% 미만이에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의 필요해요.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못 먹는다? 이것도 정도의 문제예요. 계란 알레르기의 종류. 흰자 알레르기가 더 흔해요. 오발부민, 오보뮤코이드 등. 노른자 알레르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안으로. 완전히 익힌 계란은 알레르기 반응이 적을 수 있어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서 드세요. 메추리알로 대체 가능해요. 반드시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25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완벽한 식품은 없지만 계란만큼 훌륭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식품도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콜레스테롤 걱정보다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중요해요. 하루 한두 개는 건강한 성인에게 안전하고 유익해요.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진짜 보물은 여기에 있어요. 반숙으로 조리하는 게 영양소 보존과 소화에 가장 좋아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차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절하셔야 해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25년간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건 건강한 삶의 비결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비밀이에요. 계란이 바로 그런 음식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조리도 간단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의 보물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토마토나 시금치와 함께 드셔보세요. 노른자까지 다 드시고 반숙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드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다 하시는 모습을요.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고 손자 손녀들과 신나게 뛰어노시는 모습을요. 그 꿈이 작은 계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계란 요리법이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어디인가요? 다음에 듣고 싶은 건강 주제는 무엇인가요? 계란 섭취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